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어이제입니다. 네, 이번 한 주 9월의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흐름 점검해 보면서 챙겨보겠습니다. 바로 원샷 열어보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전날 나왔던 엄청난 빅컷 랠리 거기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만이 0.09% 나이키의 급등에 힘입어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는 움직임이었고요. 이날 새해 마녀의 날이었습니다. 주가지수의 선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의 옵션의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빅컷이라고 하는 어떠한 호재 그리고 만기일이라고 하는 일정 이 두 가지 재료가 맞서면서 3대 지수는 이렇게 보합 정도를 나타냈던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중에 그나마 낙폭을 좀 만회할 만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매파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연준의 인사죠. 크리스토퍼 월러가 인플레이션 하락의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빅컷을 지지했고 필요하다면 추가 빅컷도 또 단행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추가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지수가 이렇게 낙폭을 만회해가는 움직임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지금 이제 FOMC가 지나고 나서 시장에는 일정에 대한 경계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42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10월 초중순 실적 시즌 시작을 앞두고 약간의 관망세 역시도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났는데요.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업종이 부진했다면 원자력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 반도체 내에서는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인텔이 실적 부진에 따라서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인텔에 대한 인수전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날 장중에는 퀄컴이 인텔에 대한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인텔의 주가 3%대 급등, 반면 퀄컴의 주가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조금 아까에는 아폴로 글로벌 역시도 인텔의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다라는 보도가 추가적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인텔 주가에 추가 상승 압력을 가하게 될지도 지켜봐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사 ASML의 주가는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SK하이닉스를 공격했던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는 ASML을 저격하고 나선 건데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려잡았고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인텔의 부진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가 불확실하다 이런 점을 들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기존 대비 13.5% 낮춘 800유로로 제시를 하면서 주가는 4%의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한 가지 호재가 들려오면서 22.3% 급등하는 움직임이었는데 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주 제2의 붐을 맞이할 수 있게 될까요?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아주 반짝반짝 빛났던 단 하나의 테마를 꼽자 하면은 바로 원전 테마가 되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 미국에 가서 가장 큰 미국 1위 원전 기업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룹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원자력 에너지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2028년부터 20년 동안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사실 이 거래의 디테일은 아직까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세 대비 프리미엄을 받고 콘스텔레이션이 가격을 협상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펜실베니아주 3마일 섬에 위치한 이 원자력 발전 시설을 재가동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곳은 1979년 3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바로 그 지역인데요. 다만 이번에
재가동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발전소는 원전 2호기로 사고가 났던 곳과 별도의 원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이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각종 원전주들의 시세가 아주 좋았는데요. 콘스텔레이션뿐만 아니라 비스트라 역시도 개별 이슈까지 전해지면서 16%의 급등세, 그리고 올해 연초였죠. 아마존과 에너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탈렌 에너지 역시도 5%의 시세, 에너지 역시도 6.4%였습니다. 이제 추후 우리가 국내 원전 관련주들의 시세를 볼 때 체크해봐야 될 이벤트들을 아래에 정리해 봤는데요. 당장 오늘도 시세가 나오게 될 수 있을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증시 이벤트, 이번 주 어떤 이벤트들을 주목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빅컷에 따른 랠리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에 대한 노이즈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경제 지표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26일 목요일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되고요. 이날 발표되는 실업 지표 역시도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에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는 추세가 다시 한번 확인이 돼야지 시장이 쇼크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26일 대선 관련한 주요 이벤트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인 부창출을 위한 경제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에 해리스 후보가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공약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들을 밝혀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트럼프를 뽑을지 해리스를 뽑을지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이때 좀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하나의 주요한 대선 이벤트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파트 맞춰보고요. 국내 전략 챙겨보시죠. 지금 방금 체린 앵커가 던진 그 질문에 이번 한 주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여줬었던 글로벌 증시의 빅컷 랠리, 그 이후의 흐름을 이어받을 것인가, 9월 마지막 주에 한 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금요일장 우리 시장은요, 상승세를 이어받았습니다. 목요일장에 이어서 그래도 다행인 흐름이 나타났고요. 사실 FOMC 직후에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었는데 금요일장에는 그 전날의 미국 시장 기술주들의 반등 움직임을 이어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이 1%가량 상승하면서 글로벌 증시의 눈높이에 그래도 조금은 따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코스피는 0.5% 상승했습니다. 환율이 올랐지만 이날 코스닥 외국인 사들이는 모습, 선물시장에도 수급 유입됐고요. 코스피 현물시장에만 매도세가 관찰이 됐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매수하다가 반도체 상승 탄력 일부 반납하면서 삼성전자 쪽으로의 매도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매도세로 전체적인 순매도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고요. 이날은 다시 한번 바이오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이 관찰됐습니다. 금리 인하 결정되고 나서 내가 주도주야 이렇게 보여주는 듯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한양행, 알테오젠, 나란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외국인 매수 1위 종목으로 꼽혔고요. 이쪽으로의 52주 신고가, 최고가의 움직임 확인됐습니다. 유한양행이 15%의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격포제 속에 시세 분출 강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ADC 관련 종목들도 강했고 CDMO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6만 원의 고지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신고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압기, 조선방산, 상반기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이들 종목들이 반도체와 함께 쉬어가나 싶었는데 반도체와는 디커플링되는 모습을 최근 보여주고 있고요. 수주 모멘텀 부각되면서 HD 현대일렉 중심으로 한 상승세, 조선 안에서는 신조선가 상승과 함께 2008년 그 대시세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게다가 방산 모멘텀까지 자리하고 있죠. 방산도 이날 현대로템 신고가였습니다. 대왕고래 2차 전략회의가 25일 진행된다라는 내용이 보도화되면서 이날 관련 종목들 다시 시세받았고요. 한국가스공사가 7%가량 상승하면서 직고점을 뚫을 것인가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 장세인 듯하지만 반도체가 다시 결국은 돌아올 것인가에 관심이 많이 모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하이닉스는 오르고 삼성전자는 밀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둘 다 같이 내렸습니다. 둘 다 같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시세가 명확하게 어떤 한 방향을 그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저점을 잡아가고 있다라는데 좀 안도할 만한 시세가 나왔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랬던 가운데 반도체 해석에 앞서서 글로벌 증시에 뒤따라가는 흐름을 보였던 지난 한 주 복귀해 보겠습니다. 다우, 나스닥 1% 넘게 올랐고 니케이는 무려 그 되돌림이 굉장히 강했던 주요국 중 하나인데요. 3%가량 상승하는 모습, 항생은 5%의 급등 랠리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기억하시죠? 지금 중반에 우리 추석 연휴 끝나고 FOMC 회의 소화했고요. 금요일에는 BOJ 있었습니다. 빅 통화정책 이벤트를 자리한 한 주였었는데 주간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틀밖에 안 달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빅컷에 대해서는 랠리를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글로벌 증시입니다. 우리 쪽으로는 코스닥이 그나마 좀 뒤따라갔다라는 측면 살펴볼 수 있겠고요. 사실 FOMC 회의 직후에는 미장도 그 당일날은 조금 약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차를 두고 이렇게 빅컷 파티가 하루 늦게 나타난 그 배경에는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서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이죠. 목요일 마감하고 나서 발표가 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해석을 보면 침체까지 아니야 라는 해석이 안도했고요. 두 번째는 금요일 12시 구간 BOJ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마감하고 나서 우에다 총재의 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 때문에 하루 늦게 움직인 거다라는 해석들 나오고 있고 일단은 둘 다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경기 우려는 고용지표를 통해 후퇴됐고요. 엔화도 결국은 엔달러 환율 이날 움직임을 보시면 BOJ 금리 동결 직후에는 한 142엔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총재의 기자회견 전에 141엔까지 급락했다가 급반등하는 모습. 결국은 이 재료를 소화하고 나서는 엔화 약세였다라는 부분이 안도할 만했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반도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요. 지난 8, 9월 돌아봤을 때 우리만 판 건 아니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동안에 반도체 종목들, 특히 신흥국 시장 안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을 아주 되차게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대만 증시에서의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는 7월부터 순매도가 공격적으로 나왔고요.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9월에 이 매도가 집중됐습니다. 8월, 9월 두 달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 반도체 투톱을 판 규모입니다. 삼성전자 8조 원, SK하이닉스 1.7조 원. 두 종목에서만 120조의 시총 증발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자로 그나마 희망의 회로를 그려볼 수 있을지 일단 외국인들이 다시 하이닉스를 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사실 8월 중순에도 또 9월 들어서도 외국인들은 간간히 외국인들 하이닉스를 조금씩 사들이는 모습이 확인되긴 했었는데 이 부분이 완전한 순매수 기조로 전환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 지난주에 저희 출연자들에게서도 받았던 포인트였습니다. 삼성전자는 4천억 원 추가 매도가 나왔는데 하이닉스는 금요일장 1,600억 원의 순매수. 그 전날 모건 스탠리 쪽에서 지금 조사에 들어가 있는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의 매도 리포트 바로 직전에 그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때 한 200만 주 외국인 쪽에서 하루 동안 팔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장에는 100만 주 넘게 순매수가 절반 가까이 되돌림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시각을 바꿀 만한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반도체 투톱, 순매도 기조를 바꿀 재료는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잠시 후 여쭤보겠습니다. 삼성, TSMC 손잡고 중동, 아랍에미리트 쪽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 수년 내 한 1,000억 달러 정도의 이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 나왔습니다. 오일머니 쪽에서도 AI 투자와 관련돼서 조금씩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투자를 좀 본격화하는 움직임이 이번에 나올 것인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직 기술적, 정치적 변수가 많아서 과연 진행이 되겠느냐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 진행
진행이 된다면 국내 삼성전자를 되돌릴 만한 호재인가 이 부분 체크해봐야겠고요. 더불어서 지난 금요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른 기술주들 쉴 때에 홀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85%. 시티그룹에서 매수 리포트 내놨고요. 실적 발표 26일에 진행됩니다. 보면 컨센을 상회하는 움직임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 부분 시장에서 기대할 만큼의 가이던스를 또 한 번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에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이 두 가지 말고도 사실 악재 측면에서 보면 앞서 체리앵커 전해드린 대로 장비업체 ASML에 대해서는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인텔, 퀄컴, M&A 두고 나서 계속해서 호황제에 대한 분석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 반도체 전략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K바이오의 위험은 계속해서 파죽지세로 주가로 나타나고 있죠.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뒤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셀트리온까지 지난 금요일자로 맥쿼리 증권에서 한국 헬스케어 재평가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고가 지금이 달리고 있는 그 말에 올라타야 할 중심 구간인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여기에 편승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만한 포인트인데요. ST팜 국내 증권사에서는 11만 원, 13만 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맥쿼리 증권 14만 원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생물보안법 수혜 포인트 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같은 포인트로 110만 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106만 5천 원 지난 금요일에 신고가고요. 셀트리온은 아직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합병과 함께 영업이익률 개선될 거야. 그리고 미국의 약가이나 수혜까지 어느 쪽이 되더라도 대선에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는 의견도 동일합니다. 결국 한국 헬스케어는 금리 요인이 아니라 개별 회사의 성장에 따른 가치 재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재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들 중심으로 한 사이클이 펼쳐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디를 공략해야 될지 못 간 종목들까지 수혜 이어질지 여쭤볼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업뉴스는 삼성전기 크기 한계를 극복한 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했다라는 반가운 뉴스가 단독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고요. 이 소식과 반대로 조금은 좀 안 좋은 소식이죠. 미국 자국민들에게 레바논 떠나라 이렇게 중동 확전 분위기가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요일 장 마감하고 나서도 시간의 거래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한 유가 관련 종목 방산 종목들 그리고 물류 관련 종목들이 튀어 올랐습니다. 여기에 단기 시세에 대해서 좀 전략이 가능할지 여쭤볼게요. 이벤트는 이렇게 쭉 정리해뒀습니다. 지금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번 주에 많은데 민주당 금투세 토론 이 부분 상당히 우리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중요하겠고요. 밸류업 지수 함께 발표됩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24일 기자회견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말 사이에도 너무나 뉴스가 좀 빠르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 이 고려아연 회장 쪽에서도 이제 맞불 작전에 나선다. 이렇게 되면서 MBK 영풍 쪽에서의 움직임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만한 재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업계선 보고 있던데요. 이 부분도 같이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큐를 좀 던져봤어요. 당잠자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 중심으로 오늘 전략에 녹여봐야 할지 바로 한번 그럼 질의응답으로 가보도록 하죠. 오늘은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에 좀 따끈따끈한 내용들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요. 삼성전자, TSMC 중동의 반도체 공장 설립한다라는 내용도 있고 금요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젠 드디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바닥을 잡아갈 수 있는 포인트로 이들 재료를 해석할 수 있을지 워낙 지금 외국인들 팔고 있잖아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뉴스 팩트부터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반도체 굴기가 시작이 된 입장에서 본다라면 반도체 축의 이동을 현재 지금 전 세계가 노리고 있는 거죠. 일단 반도체 축은 우리나라와 중국, 그러니까 대만이 잡고 있었던 상황에서 미국이 반도체 칩법에 따라서 미국으로 이제 반도체 공장을 끌어들였죠. 유럽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만 인텔이 얼마 전에 이제 포기를 했었죠. 결국 중동도 저는 손을 들은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게 된다라면 UAE가 그 TSMC에게 손을 먼저 했고 우리나라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결국 타진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가 중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협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연합 보도에 나온 팩트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팩트들을 체크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새로 중동에 새로운 활로를 찾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직까지는 선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 물론 중동도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실현이 돼서 우리도 제2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제3, 제4의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한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뉴스에 따라서 오늘 외국인들이 반응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악재에 계속 무게중심이 실릴지 여부 봐야겠습니다. 당장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천천히 보자. 이렇게 해석을 주셨고요. 원전 궁금합니다. 미국장에서 크게 반응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금요일장 보면 체코 원전 내용 나오면서 별거 없네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한 4% 빠졌었잖아요. 이 부분이 다시 재반등으로 올려붙일 만한 재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기대하기 좀 어려울지 어떤 쪽으로 해석할까요? 일단 원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네. 지금 이제 많은 기대감 있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간의 기자회견장, 그러니까 이제 체코 대통령과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장에서 분명히 체코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결국 키를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쥐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관도 미국으로 가시고 여러 가지 지금 현지에서도 부총리께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만 웨스팅하우스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부총리께서 자금 지원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많은 판은 다 깔려 있습니다. 판은 다 완성이 됐는데 결국 웨스팅하우스의 그 결단에 따라서 이 판이 완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포석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만 집중해서 보시고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기대감뿐이다라는 점 명확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정책적인, 그러니까 내부 모멘텀 말고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원전 재가동과 관련된 내용에 반응했던 미장 분위기도 되돌리긴 좀 어렵다. 그럼 우리랑 상관없는 거죠. 그건 자체적인 뉴스일 뿐이지 우리 그 미국에서 된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을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은 체코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많은 원전과 관련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혼동이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차 의원님 혹시 하나만 더 여쭤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1%의 반등, HD 현대일렉트릭은 또 2% 반락으로 움직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전력 쪽의 움직임이 다시 힘받아가는 분위기였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엔 AI 이 원전 관련해서 선택을 한 게 AI 전력과 관련해서 시급하기 때문 아닙니까? 전력주에는 혹시 힘받아갈 재료는 아닐까요? 전력주, 그러니까 구분하실 필요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 원전 같은 경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신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신규 원전을 하려면 어느 나라든지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 수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지금 체코밖에 없는데 다른 것도 계획세에서 수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최소한 5년에서 많게는 10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전력 인프라 관련된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지금 동해에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들이 다 멈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프라가 연결이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습니다만 변압기라든지 전선과 관련된 것들 또 최근에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접근.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투자할 때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전력 인프라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인공지능이 완성되는 시기 계속해서 투자가 늘어나는 시기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부터는 전선주를 따라가야 된다. 제가 올 초에 말씀드렸죠. 하이닉스는 언제까지? 올 여름까지. 그다음부터 뭘 봐야 된다? 전력 전선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짧게 여쭤볼게요. 영풍이 5.6%의 하락, 고려아연도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2차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재료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 해석들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재료는 아닌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남들이 싸울 때 가장 재밌는 것은 밖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안에 뛰어들어갔다가는 괜히 헛주먹에 내가 한 대 얻어맞을 수가 있죠. 둘 다 공개 매수 가격을 다 올렸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과거처럼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리는 거 아니야? 일본이 붙었으니까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카카오와 그 SM 사태를 보시면 그때도 많은 인플루언서들께서 푸시를 했죠. 네. 공개 매수 가격이 올릴 것이야. 그러나 올라갔나요? 안 올라가고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 손실로 마무리됐습니다. 공개 매수가 위에서 매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를 떠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공개 매수가 그럼 내가 지금 현재 공개 매수가에 사서 이것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장외 거래입니다. 세금 22% 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금 신고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당잠사 브리핑 토대로 한 Q&A 살펴봤습니다.